안녕하세요. 지금 한자 도금하고 있죠? 거기 51번 문제. 51번 문제 봅시다. 자, 51번에 먼저 첫 번째 글자는 포상이죠. 즉 포상, 상으로 준다 하는 의미. 포상.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글자가 좀 어려운데 이게 방조예요, 방조. 방조가 무슨 뜻이죠?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나쁜 짓을 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방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장애죠. 장애, 어려움이라는 뜻이야. 특히 애자가 도금이 쉽지 않죠. 돌속자하고 어들득자가 있으니까 이게 도금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의해야지. 돌속자에 어들득자가 있는데 이게 이 득이라고 발음하기 쉬운데 득이라고 발음하기 쉬운데 애자야, 그죠? 즉 방해받을 애자니까 장애. 이 장자는 막힐 장자죠. 여기 발음은 여기에 있는데 이 고우리병이 있으니까 이건 막는다라는 의미인데 아마 애자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 52번 도금이 모두 맞게 짝지어진 거. 자, 앞에 건 팽배야. 팽배하다. 어떤 기운이 한창이다 할 때 팽배하다라고 하고 어떤 기운이 한창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위탁이 아니라요. 위촉이에요. 우리 위촉한다 하면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위촉. 그리고 영광 그리고 경사 모두 맞는 말입니다. 경사는 기울어졌다는 얘기고요. 영광은 우리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찾아보세요. 그 다음 3번에 나태가 아니라 해태죠. 여기 해자가 뿔각자에 칼도자, 소우자. 그래서 풀어헤칠 해자인데 요 옆에 마음신면이 붙었어요. 그럼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태하면 무슨 뜻?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해태하면 게으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자도 마음신면이 있죠? 태자는 받침에 이렇게 마음신면이 있고요. 그래서 해태하면 게으르다. 그 다음 해후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해후는 우연히 만나야 돼. 약속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친구와 즉 10여 년 만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서 그날 해우했다. 틀려요? 해우는 뭐야? 약속 없이 우연히 만나야 돼. 그래서 몇 번 낱말 뜻 문제로 냈죠. 해우하면은 우연히 만나다. 다음에 4번은 퇴적이죠. 퇴적하면 쌓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쌓을 적자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 쌓을 적자에 요게 뭐예요? 벼화자죠. 벼화자가 있어서 쌓을 적자. 그래서 퇴적하면 흙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퇴자도 여기 세 추자 옆에 손수변이 있으면 무슨 뜻? 어? 두드릴 퇴자. 그래서 퇴고 할 때는 손수변이 들어가고, 퇴고 할 때는 손수변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즉 퇴적할 때는 흙이 쌓이는 거니까 요 옆에 뭐가 붙었어? 흙토변이 붙었지. 요것도 조심해. 흙토변이 붙으면 흙이 쌓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고맹이 아니라 뭐야? 고황. 자, 이 높을 고자가 있는데 이 높을 고자 아래 요렇게 고기육변이 붙었어요. 그죠? 고기육변이 붙었어. 따라서 고항하면 무슨 뜻? 황도.
황도 보면은 이게 망할 망자인데 그래서 망이라고 읽기 쉬운데 결국 여기에서도 뜻은 요 고기육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몸이 망했고 몸이 열이 올라. 그러니까 고황 그럼 무슨 뜻? 아주 아픈 거. 아주 고질병을 고황이라고 해요. 아주 고질병을 고황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자체는 고황 그러면 아주 고질병을 가리키는데 지병 있잖아, 지병. 뭐 비만 오면 허리가 아픈다거나,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공부하다 보면 디스크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막 두통이 온다거나, 그죠? 아니면 또 밤만 되면 잠이 안 온다거나, 그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는 병, 그게 고황인데 대신 요 앞에 뭐 천석이니 하고 이런 글자, 천석이니 뭐 연하니 이렇게 해서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고황 그 자체는 고질병이지만 이 앞에 천석이니 또는 뭐 연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서 또는 강산, 그죠? 이런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서 뒤에 고황이 붙으면 천석 고황 이러면은 무슨 뜻? 자연을 사랑하는 병. 자연을 몹시 사랑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글자를 가만히 눈여겨보면서 그 낱말 뜻과 어떤 부수가 즉 밀접한가 해서 눈여겨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고항하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 다음 53번을 보면요.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야. 1번에 뭐라고 읽어야 돼? 파탄이라고. 파 정리 아니라 뭐야? 파탄. 이게 탄자라는 거예요. 요 실사변변에 붙은 이 글자가 탄자입니다. 탄자. 정이라고 읽기 쉬운데 파탄, 탄자라는 거 주의하고. 파탄. 그리고 그 옆에는 교사죠. 우리 사자가 요 앞에 말씀 이 입구자가 붙었어요. 그죠? 입구자가 붙으면 이건 지시하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교사 그러면 무슨 뜻? 상대에게 나쁜 걸 지시하는 거. 그래서 살인 교사니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거기 교사 옆에 이렇게 스승사자를 쓰면 당연히 이 교자 옆에 스승사자를 쓰면 이건 뭐야? 선생을 말하고, 이 교사는 선생을 말하고 교사하고 이 지시할 사자를 쓰면 그때는 무슨 뜻? 어떤 범죄 행위든 나쁜 짓을 지시할 때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옆에는 궤도죠. 궤도. 궤도가 뭐야? 궤도가 뭐야? 정해진 레일을 달리는 것. 그지? 정해진 길을 궤도라고 그래. 그래서 궤도 열차 그러면 정해진 대로 달리는 거.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어디야 거기 서울대공원인가요? 거기 가면 코끼리 열차 있잖아요. 코끼리 열차. 얘는 어디를 향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것만 삥삥 돌잖아. 그러지 않나? 그런 걸 궤도라고 해. 그래서 궤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술의 거자. 마차 차자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마차. 궤도. 그러니까 그 차들이 즉 정해진 길. 그래서 길 도자를 썼고, 그래서 궤도. 그 다음 그 옆에는 궤지. 즉 궤지라 해서 무슨 뜻이에요? 응? 궤지 하면 궤도 용지를 말합니다. 또는 궤도 용지거나 아니면은 점을 치는 데 쓰는 종이를 궤지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이 문제인데 얘가 흔히 이거 우리 무슨 글자로 읽어요? 안내자죠? 안내자죠?
그래서 내외 할 때 안과 박 이럴 때는 내로 읽어요. 내외.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람 인자가 오면 내인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 나인이라고 읽게 돼. 나인. 우리 궁중에 내시나 궁녀들을 나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인이라고 읽고, 자, 그 옆에는 난삽. 무슨 뜻? 난삽하다. 난삽하다 하면 아주 엉클어져 있다, 어지럽다 이런 의미야. 질서정연하지 못할 때 난삽하다라고 해요. 난자는 어려울 난자를 썼죠. 난삽하다. 그 다음에 이때는 개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전. 자, 요 글자 옆에 이렇게 마음신변이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아까 입구자가 있으면 지시하다라는 사자라고 그랬어. 도금도 다르고, 그죠? 근데 이 옆에 마음신변이 붙으면 마음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뉘우칠 전자예요. 그래서 개전의 정 하면 마음을 뉘우치는, 다시 뉘우치다 이런 의미죠. 개전. 자, 누설도 역시 도금 문제로 많이 나왔지. 누세가 아니고 뭐야? 누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물수변이 붙었다는 거야. 물수변이. 그렇죠? 물수변이 붙었으니까 물이 새나가듯이 새어나가다 이런 뜻이야. 누설하면 전기나 가스 등이 새나가다. 그래서 가스 누설, 전기 누설. 그렇죠? 자, 우리 가스도 누설되는 게 무섭다는 거 이번에 뉴스에서 봤죠? 생태 같은 이 고3 애들이 수능 끝나고 즐겁게 놀자고 10명이 학교에다가 신청하고, 그죠? 건전하게 10명이서 추억을 만들겠다고 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돈만 벌겠다고 시설을 거지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해놓고 어린애들을 받는 바람에 또 생태 같은 애들만 목숨을 빼앗기고 했어요. 하여튼 어떤 시설에 이런 데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 사람 목숨을 가져가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런 게 다 뭐 때문이냐면 사람을 중시하기보다 그 몇 푼 돈을 아끼고 몇 푼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심보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네요. 자, 누설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했다. 그죠? 새어나갔다 이 말이야. 따라서 2번은 개준이 틀렸죠. 개준이 아니라 뭐야? 개전. 자, 3번의 첫 번째 글자는 도태죠. 도태. 그리고 두 번째는 둔갑.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인이에요. 손도장입니다. 무인. 그래서 무자에 손수변이 붙었지. 그래서 무인 하면은 손도장을 찍다. 무인. 그리고 반박이죠. 이거 조심해. 반격이 아니고 뭐야? 반박. 그래서 반박하고 다툴 박자예요. 그래서 말 맞자에 서로 창을 다투는 모양인데, 즉 다투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반박하다. 따라서 3번은 날인이 틀렸죠. 날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인. 무인이 무슨 뜻이라고? 손도장을 찍다. 그래서 무자에 손수변이 붙어 있습니다. 3번에 불온 맞죠? 불온하다, 점잖지 못하다, 불온. 그 다음 그 옆에는 분양이죠. 우리 분자가 태울 분자거든. 그러니까 나무가 2개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숲을 임자죠? 거기에 불화자가 붙었잖아. 태우다 이런 얘기. 그리고 향이고, 그래서 분양하면 향을 태우는 것. 그 다음 그 옆에 얘도 시험에 잘 나왔지. 선망이라는 글자예요. 선망.
선망할 때 이 선자가 어렵습니다. 읽기 쉽지 않아요. 망자는 발할 망자니까 자주 본 건데 이게 발할 선자가 그렇게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망, 발하다 이 말이죠. 그 옆에는 신속이 아니라 뭐야? 신랄하다. 신랄하다. 우리 이게 무슨 글자예요? 날카로울 신자예요. 또는 매울 신자. 그래서 신랄하다 하고 신랄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날카롭다라는 의미로 신랄하다. 그 앞에는 매울 신자 하나만 썼죠. 그래서 우리 신라면 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 신나고. 먹기만 하지 말고 한자 좀 봐. 알겠어요? 매울 신자. 그래서 이 옆에도 날카롭다라는 여기에도 맵다라는 의미에 날카롭다, 맵다라는 의미의 이 신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신랄하다. 자, 한글 표기는 이렇게 쓰고 발음은 신랄하다. 유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53번에 1번이 모두 맞습니다. 자, 54번 애로 몇 번 나왔죠? 무슨 뜻이라고요? 험한 길. 험한 길이니까 이 발족자가 붙어 있어야죠. 애로 험한 길이다. 길 노자가 들어가서 애로 험한 길. 애자는 막히다. 그래서 험할 익자, 막힐 익자, 애로. 그 다음 현란하다 했어요. 현란하다. 이때 우리 화려한 거는 막 불꽃놀이 할 때 화려하죠. 그래서 이 어지러울 난자에 불화자가 있고 그리고 현자에 실사변이 붙었어요. 정답은 3번. 그래서 애로 그리고 현란하다. 또 그 옆에는 회자죠. 글자 그대로는 이런 물고기 같은 걸 굽는 건데 이 회자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쓰나요? 여러 사람들이 말을 옮기는 걸 회자한다고 해요. 여러 사람들이 말을 옮기는 걸 회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이 퍼질 때 우리가 회자된다, 회자한다라고 하는데 그 입소문이 좋은 뉴스예요, 나쁜 뉴스예요? 좋은 뉴스입니다. 이거 잊지 마. 좋은 뉴스가 퍼질 때 회자된다, 회자하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 옆에는 불교 용어예요. 원래 이 글자는 포자예요. 포자가 맞아요. 원래 포자로서 이 두루 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불교 용어에서는 포시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어요? 보시라고 있습니다. 보시. 그래서 보시하면 무슨 뜻이야? 보시. 즉 스님들이 먹을 걸 구할 때 이걸 보시한다 하는데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라는 말 자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불교에서는 사람이 그 쌓은 덕에 따라서 해탈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데 살았을 때 많은 은혜를 베풀수록 해탈할 확률이 높아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보시를 할 때 떳떳한 이유가 내가 너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헌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네가 은혜를 베풀 기회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보시할 기회를 주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보시라는 표현을 써. 물론 기독교나 이 또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기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는 뭐야? 하나님께 즉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니까 서로 입장이 좀 다르죠. 이쪽은 네가 해탈할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로 돈이나 먹을 걸 달라는 거고 또 기독교나 가톨릭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물건으로 또는 돈으로 내라. 서로 입장이 좀 다르죠.
자, 54번에 바로 정답은 3번이고요. 55번에 무마하다 했어요. 무마하다 하면은 결국에는 없던 걸로 만들다, 무마하다. 따라서 무자에 이 어루만질 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던 일로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무마하다 그러면, 그래서 손수변이 들어가요. 이 무자에 무라는 발음은 이 없을 무자에 있겠죠. 그런데 이 옆에 손수변이 들어가면 어루만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무하다 이런 말 있죠? 그런 애무하다 이런 글자도 결국에 이 무자를 씁니다. 무자를. 그 다음 벽촌이죠. 벽촌하면 뭐야? 아주 치우친 촌동네야. 아주 치우친 촌동네. 그러면 그 치우칠 벽자가 이 글자 자체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 아주 그 마니아 수준으로 그렇게 치우치면 이걸 치우칠 벽자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벽촌 하면은 마을이 치우쳐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이 치우쳐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사람인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촌은 마디촌자 앞에 나무 목자가 있으면 사람이 사는 촌을 말하죠. 그래서 벽촌 하면 치우친 곳.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에 파종이죠.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니까 파자에는 손수변이 있고 종자에는 벼와자가 있지. 그래서 파종, 씨를 뿌리다. 자, 옹호했는데 옹호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옹호하다 하면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말이라 그 호자가 변호할 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한 변이 붙었죠. 말씀한 변이 붙어서 변호할 호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옹자에는 손수변이 붙었고요. 그래서 손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말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호하다. 55번에 정답은 2번. 56번은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죠. 독서 100편 의자현. 문제는 우리말에 한자에 이 누구라도 아는 이 볼견자가 견으로 읽을 때는 보다라는 뜻이지만 견으로 읽으면 보다라는 뜻이지만 얘를 현으로 읽으면 무슨 뜻? 알다라는 뜻이 돼요. 현으로 읽으면 알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독서 100편 의자 현 할 때 맨 끝에는 현자, 알 현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읽으면 뜻은 저절로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뜻이 저절로 알게 된다. 자, 편자는 즉 두루 편자를 써서 이거 자체는 발음이 여기 편자죠. 이게 편자예요. 그런데 여기 책받침이 들어가야 즉 두루 다닌다. 그래서 우리 편력 이런 말 들어봤죠? 뭐 애정편력, 또 뭐 여러 가지 장소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기행. 그럴 때 우리가 편자를 쓰는데 이게 두루 편자야. 그래서 독서 100편 그러면 책을 두루두루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번이라는 횟수. 그러니까 꼭 100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읽으면, 거기 해석을 뭐 읽기를 100번 하면 이랬는데, 그 말 뜻은 곧 여러 번 책을 읽으면, 이때 이는 이거는 그냥 어조사로서 그러면 그리고 할 때 순접의 기능을 갖죠. 그렇게 책을 여러 번 읽으면 뜻은 저절로 알게 된다. 정답은 2번. 독서 100편 의자현. 다음 앞에 현자는 56번에 1번에 그 앞에 현자는 뭐예요? 나타나다. 임금이 보이는 거니까 나타났다. 나타날 현자입니다. 또는 현재 현자. 나타나다. 3번의 현자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 머리 열자가 나오잖아. 뭐예요 이거? 머리가 드러나다. 그래서 드러날 현자예요. 드러날 현자. 드러나다. 드러나다. 자, 그래서 56번에 정답은 2번이고요. 57번에 한자를 잘못 표기한 거. 역할 그러면 무슨 뜻이야? 역할.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맡은 일이야. 맡은 일. 그러니까 힘력자가 아니라 맡을 역자를 써야죠. 힘력자가 아니라 맡을 역자를 써서 할은 나누다 이 말이지? 할은 나누다라는 의미니까 역할하면 각자 나누어진 일, 각자 나누어진 일을 역할이라 하죠. 그래서 맡을 역자를 써야겠고 2번은 식견이죠. 식견이 뭐야? 식견. 선생님이 그랬지. 항상 한자는 두 글자로 표현을 하지만 알고 보면 한 단어의 뜻이라고. 알다라는 의미야. 봐서 안 거, 식견. 그죠? 알 식자잖아요. 귀결은 돌아가다. 즉 귀결하면 결론 짓다. 즉 귀결하면 결론 짓다. 또는 끝으로 돌아가다. 귀결. 유발은 유자가 무슨 유자야? 거기 으뜸 숫자 옆에 말수면변이 있잖아. 꿰일 유자야. 꿰일 유자. 꿰어서 행동하게 하는 거야. 그게 유발이야. 꿰어서 혹하게 하면 유혹이고. 그죠? 유발하면 꿰어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하는 거. 유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 저지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1번. 자, 58번. 가로 안에 한자가 잘못된 거. 지위, 사회화, 공유, 그리고 일원을 썼는데 이 지위 하면은 즉 그 사회에서 차지한 위치잖아. 그러니까 땅 지자 옆에 위자가 이게 무슨 글자예요? 설립자죠? 그 옆에 사람이 면이 붙었으니까 사람이 서 있는 곳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지위 위자. 사람이 서 있는 땅 그게 지위야. 딴 게 아니라. 그러므로 지위. 반면에 2번 사회화 했죠. 개인을 사회의 즉 일원으로 만드는 작업. 사회화. 무일사자죠. 맞고. 그 다음 모든 구성원이 공유한다 하면은 이때 뜻은
함께 갖는다라는 거거든. 함께 그걸 갖고 있다는 의미지 공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공적인 공짜가 아니라 함께 공짜. 함께 공짜를 써야지. 그래서 공유. 지금 한자가 어려운 걸 물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공사구별, 이 공사라는 이 표현, 공적과 사적, 이럴 때는 이 공익의 공짜를 쓰지만 공유하다 할 때는 함께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함께 공짜를 써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 사회의 일원으로, 일원할 때 원자는 구성원이라는 얘기인데, 자, 함께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는 같이 밥 먹고 같이 돈을 쓰는 거야. 이게 구성원이야. 딴 게 아니에요. 너랑 나랑 같은 구성원이다 그러면 같이 식사하고 같이 돈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구성원입니다. 이해돼요? 자, 따라서 일원이다 하면 한 사람의 구성원이다 이런 의미지. 한 사람의 구성원이다 이런 뜻. 자, 본문 잠깐 봐봐. 문화형의 존재는 사회의 존재 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자, 사회의 존재와 활동에 하고 조사에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 조사에를 결정한 것, 하필이면 여기 이 가와 같은 주격조사도 아니고 을과 같은 목적격조사도 아니고 이 부사격조사에를 쓴 건 어떤 단어 때문이야? 뒤에 있는 필요하다 때문이야. 그러니까 항상 조사는 서술어의 영향을 받는 거야. 용언에. 그러니까 늘 어떤 조사가 매끄러운가 매끄럽지 않은가 또는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호응하는 용언. 호응하는 용언이 있는가? 서술어가 있는가? 무엇 무엇에 필요하다. 그런데 주의할 건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앞에 접속조사 와로 두 단어가 나열되고 그리고 그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하나만 나오면 꼭 병렬 구조를 확인하라고 그랬어. 즉 활동에 필요하다 호응하듯이 존재에 필요하다 하고 호응을 해야 돼. 이게 호응이 안 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읽는데 접속조사로 체언이 두 단어 이상이 나열될 때는 의심해야 돼. 이게 과연 뒤에 나오는 서술어와 각각 호응하는지. 그래서 사회의 존재에 필요한 것처럼 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어울리죠? 사회의 존속에도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그 신참자, 신참자가 무슨 뜻? 새로 참석하는 자인데 참석할 참자죠? 그런데 얘는 뭐로도 읽어요? 석삼자로도 읽죠. 그래서 참어로도 읽고 삼어로도 읽습니다. 신참자면 새로 참석한 자. 신참자들에게 그들이 가질 위치에 따른 위치 뒤에 조사애가 온 것도 어떤 용언과의 호응 때문이야? 따르다. 무엇 무엇에 따르다. 즉 위치에 따른 문화형을 교육하고 문화형 뒤에 목적조사 을이 온 건 뭐 때문이야? 교육하다의 목적어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문화형을 교육하고 지위를 줌으로써 자 지위를 줌으로써 할 때 줌 밑줄 치고 이때 줌은 품사가 뭐야? 품사가 뭐야? 동사죠. 그대로 동사죠. 앞에 목적어를 취했잖아. 지위를 주다 하고 목적어를 취했고 그대로 동사야. 동사인데 뒤에 조사를 써야 해서 명사형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이 줌은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주다라는 말에 명사형 어미, 미음이 온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랬으니까 뒤에 부사격 조사 으로서가 붙을 수 있지. 로서는 언제 쓴다고? 수단에. 로서는 수단에. 로서는 언제 쓴다고? 자격에.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세대 교체를 거듭해도, 자, 세대 교체가 또 한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교체할 때 체자 바꾸다라는 의미야. 교체 바꾸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세대 교체를 거듭해도 그 구성원의 생사와 관계없이, 자, 관계없다라는 말, 무엇과 관계없이, 품사가 뭐예요? 관계없이, 품사가 뭐야? 관계없다는 형용사인데 관계없다에 전미사 이가 왔잖아. 그럼 품사가 뭐야? 부사지. 품사가 아예 부사고 관계없이는 한 단어죠. 그렇지? 한 단어라 관계없이 하고 붙였었죠. 하여간 없다 들어가는 말, 없다가 붙어서 한 단어가 이루어진 말은 외워야 돼. 어떤 경우 우리 작년도 시험에 정처 없는 길, 정처 없는은 띄었어야 돼요. 정처 없다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관없다, 이건 한 단어로 또 붙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어떤 경우에 없다를 붙이고 어떤 경우에 없다를 띱니까? 그거 알면은 논문 써야죠. 있어요? 알 수 없다고. 굳어져 내려온 말이 결국 수거로서 한 단어로 합성어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없다가 붙어 없다를 붙여 쓰는 말, 없다를 붙여 쓴다는 말은 뭐냐면 사전을 찾았는데 정처 없다는 안 나와. 근데 여기 있는 관계 없다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 단어로 붙여 쓰는 말은 노트에 따로 적어서 외워야 돼요. 됐어요? 부질없다, 틀림없다, 메모해봐. 부질없다, 틀림없다, 상관없다, 관계없다, 이런 말들. 부질없다, 상관없다, 관계없다, 틀림없다, 이런 말들은 한 단어라고 외워두는 수밖에 없어. 다음, 그 사회가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각자는 그 사회의 문화형을 배움으로써, 배움 밑줄 치고, 이때 배움의 품사는 역시 동사 앞에 목적어를 취했잖아. 문화형을 배움 목적어를 취했잖아. 동사지. 배움으로써 하고, 이런 학습을 개인의 사회화라 한다고 보충 설명이 들어갔어. 이게 삽입 문장이죠. 근데 앞뒤에 문장 부호가 있네. 이걸 뭐라고 읽나? 이 문장 부호를 뭐라고 불러? 줄표. 또 역겹게 슬래시 안 돼. 줄표. 또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대시? 이런 말 안 되는 거야? 있어요? 이때 원래는 이 줄표 대신에 뭘 써야 돼? 원래는 문장이 중간에 보충 설명하기 위해 삽입되면 원래 줄표 대신에 뭘 써야 돼요? 쉼표를 써야 돼. 앞뒤에 쉼표를 써야 돼. 삽입 구문은 이렇게 삽입되는 문장은 국어나 영어나 똑같아. 앞뒤에 쉼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봐. 이런 학습을 개인의 사회화라 한다 하고, 즉 이 문장에 쉼표가 없죠. 그러니까 줄표 대신에 쉼표 쓰면 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쉼표를 써야 할 자리인데 우리는 흔히 쉼표 대신 줄표를 써요. 둘 다 된다 이 말이야. 이 자리에 대신 왜 쉼표보다 줄표를 더 많이 보게 되냐면, 만약에 삽입되는 문장 안에 쉼표가 이미 있다면
앞뒤에 쉼표를 쓰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 삽입 구문에 이 줄표를 쓴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에 본래 뭘 써야 돼? 쉼표를 앞뒤에 쓰면 된다는 거야. 자, 우리 국어사전에서 헛고생을 찾으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죠? 요렇게 선이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있는 이건 뭐라고 불러요? 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삽입되는 구문은 분명히 문장 부호가 줄표라고 배웠어 지금. 그지? 그러면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저건 뭐라고 부르냐고. 붙임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봐. 시험 문제 다음 형태소 구별이 올바른 거 됐는데 이렇게 써놓은 게 있다면 이건 선호말음이라는 거야. 뭐냐면 이 앞에도 형태소가 올 수 있고 이 앞에도 형태소가 온다. 이 뜻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했으면 얘는 어간이란 얘기야. 이 자리에 이제 다른 형태소, 어미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지. 뭔 소리 알겠습니까?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했으면 얘는 어말어미라는 얘기야. 시험 문제가 까다로우면 형태소를 분석했는데 얘를 빼고 그냥 다라고만 쓰면 이건 부사 다도 있고, 그죠? 다 모여 할 때 부사 다도 있고, 다들 어디 갔지? 하고 명사 다도 있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야. 선어, 즉 종결음이라면 여기 붙임표를 써서 이 종결음이라는 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국어시험에서 형태소 분석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지만 형태소를 다 저렇게 붙임표를 붙여놨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같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 붙임표. 알겠어요? 쉼표. 그 다음 앞뒤에 다 붙여야지. 왜? 선호말음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여기까지 물어본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형태소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또는 바르게 분석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다 맞아 해보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붙임표를 잘못 붙였나 이것도 눈여겨보라고. 처음부터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지식을 알려줄 때마다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5개를 알고 있을 때 문제를 보면 5개 중에서 판단을 해. 근데 내가 7개의 지식이 쌓이면 7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또 거기다 공부해서 10개가 채워지면 이제는 그전에는 5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까지도 10개를 보고 쳐다본다고. 이게 문제야. 그래서 결국 실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문제가 5개만 가지고 풀 수 있으면 5개만 생각하고 푸는 거야. 이해돼요? 또 어떤 문제는 10개가 필요하면 그건 10개를 동원해서 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란 누구냐? 5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든 10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든 전부 10개를 가지고 푸는, 이게 실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처음 책 펴고 공부할 때 그 생 기초 처음에 막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걸 실력을 쌓는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합격과는 거리가 멀고, 정말 합격을 다투는 애들은 누가 더 많이 하나 이걸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1번 문제는 2개의 지식이면 풀어. 그럼 그걸 2개로만 푸는 애.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애는 불안하니까 20개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1번 풀 때도 20개를 쏟아내고 2번 풀 때도 20개를 쏟아내고 결국 뭐야? 시간에 쫓기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늘 나온다고. 몰라서 틀렸어요 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욱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면 풀리는지 이걸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쓸데없이 많은 지식을 동원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말하면서 이제 또 걱정되는 건 형태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이 붙임표 쳐다보고 이러고 있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형태소를 찾았는데 분석을 했는데 답이 안 보이네. 그죠? 그러면 혹시 붙임표를 가지고 구별을 했는지. 우리 발음 문제도 그러잖아. 발음이 잘못된 것을 했는데 발음이 다 맞네? 그럼 그 다음에 뭐 보라고 했어? 장음인지 단음인지를 보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예를 들어 또 형태소를 물어봤는데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어. 형태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은 굳이 자립, 의존 안 나눠도 되잖아. 실질 형식 그 문제는 안 나눠도 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요구하는 것만 떠올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풀자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 앞뒤에 붙어 있는 걸 줄표라고 합니다.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라 이 밑줄 치고 이의 품사는 대명사 이 그 저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대명사 조사가 없이 명사를 꾸미면 관형사 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행동함 밑줄 치고 행동함의 품사는 역시 동사 왜? 앞에 호응하는 부사가 있잖아.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 그렇죠?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일원으로 할 때 의로는 의로서라고 바꿀 수 있어. 의로서라고 바꿀 수 있어. 의로서라고 바꿀 수 있지. 왜? 자격의 부사격 조사니까. 존재하고 생활하게 된다. 자, 5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59번 잠깐 쉬었다 하죠.